안녕하세요.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요. 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 월요일 저녁일 거예요. 월요일 저녁일 텐데 이거를 사실 제가 일요일날 올리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하지만 뭐 이게 왜 지금 월요일에 올라가냐면 아시다시피 그 포모님의 영상이 올라가면서 이게 미뤄진 거고요.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, 그러니까 제가 좀 일부러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. 뭐냐면 일단 미국장이 한번 무너졌어요. 거의 뭐 5%, 4%, 뭐 3%, 뭐 이런 식으로 무너졌는데 이게 엄청 큰 이슈냐? 근데 큰 이슈긴 하죠.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상태니까 당연히 월요일 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기대가 되진 않아요.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.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과연 월요일 장이 안 좋을 것이냐? 저는 마냥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. 무슨 뜻이냐면 갭으로 크게 뺄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해요. 근데 이게 반등도 생각보다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도 일단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약간 몸통이 좀 긴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. 물론 전봉은 여기 있고요. 이 갭을 메울 수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조금 이런 형태의 캔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 미장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좀 볼게요. 그저께 미국 GDP가 역성장하는 결과가 나왔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율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리고 애플은 역시 애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죠. 만인의 주식 아마존이 14%가 빠져버렸습니다.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4% 가까운 나스닥 하락폭을 만들어냈어요. 그러니까 14% 본인 혼자 빠지면서 나스닥을 4%를 빼버린 거죠. 자, 그러면 어쨌든 개별주의 이슈예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쇼크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전가가 될 것이냐? 일단 지금 살펴봐야 될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, 일단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전쟁.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? 자, 일단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이제 싹 쓸어갈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? 자, 일단 GDP 역성장이 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지표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쇼크들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럼 얘네들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.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이거 올리면 모든 원망 내가 다 듣겠구나. 그러니까 연준은 되게 심플한 기관이에요.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것 같은 짓은 안 해요.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날 공격할 것 같아.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아요. 물론 절대라는 거에 100%라는 의미는 담고 있지 않아요. 한 80% 정도? 70에서 80% 정도?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절대란 표현은 70%에서 80%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인 대차대조표 축소라던가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25bp, 그러니까 0.25% 정도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까. 뭐 아무리 해봐야 0.5%, 0.75%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. 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. 0.5%도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0.25%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아마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어요. 제 생각에는.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엔 되게 도발적인 제언이거든요. 왜냐면 시장은 0.5% 올릴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 그냥 예상인 거고 여러분들 생각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러시아 전쟁인데 저는 요게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첫 번째 미국에 지원한,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 압류한 거를 매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라는 법안이 통과됐어요.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어쨌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.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,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 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러면 이럴 땐 여러분들 간단한 투자 방법이 있어요. 일단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뭐가 수혜를 받냐면 재건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요.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은 물가 관련주가 수혜를 받아요. 왜?
유연탄이라던가 가스, 오일, 뭐 등등등등 얘네들이 다 부족해지거든. 그러면 재건과 관련돼 있고 동시에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자, 결국은 이제 철강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.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멘트다 뭐 이런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이거보다 철강 쪽이 조금 더 끌린단 말이죠. 그럼 철강 중에서도 H빔이라던가 강관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물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뭐 철관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애들은 추가적으로 상품 쪽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걸 잡겠다는 금리 인상에서도 피해가 상대적인 거예요. 상대적으로 덜해요. 무슨 상품보다? 금융 상품보다. 주식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금융 상품들보다는 좀 덜해요.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원자재들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전 이런 친구들을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순히 이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장이 안 좋다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애들은 요런 애들은 좀 볼만 하겠구나. 요런 애들은 내가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? 요런 애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면 내가 이 안 좋은 장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, 일단 환율이에요. 자,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잡혔어요. 한 1% 정도 진정이 되면서 1250원 부근까지, 물론 오늘 종가는 1263원이었지만 이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어요.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? 조금만 더 잡히면 제 생각엔 한 1200원까지는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200원까지만 잡히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희망찬 시나리오죠.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원달러 환율은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추가적으로 원자재에서 금속을 좀 볼게요. 제가 금속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스틸 코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플러스 15 돼 있는데 이게 한 1% 정도 되는 거죠. 1% 정도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요. 뭐 팔라듐이나 뭐 이런 백금 뭐 이런 애들도 상승폭이 보이지만 사실 전 요게 좀 더 주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런 면들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에너지 한번 볼게요. 제가 가스는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스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. 이럴 때는 LNG 쪽 선박 그리고 선박 설비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 조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